같은 인생을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꿈에 그리던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상상할 거예요. 바다, 산, 유적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상관없죠. 그런데 어떤 백만장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여행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쉬지 않고 비행기에 탄 채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끝도 없이 구름이 펼쳐지는 하늘에서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1년 내내 뒷좌석에 있는 아기가 울었을까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장기간 비행하면 떠오르는 부작용이 시차 적응이다 보니 아마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셨을 거예요. 6시간에서 8시간만 지나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지는데 365일이나 하늘에 떠 있으면 어떨지 상상이 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장기 비행이 여러분의 몸에 미치는 다른 것들을 고려해 보면 시차는 가장 하찮은 걱정거리랍니다. 다른 걱정거리들의 공통점으로는 기압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지 않아도 고도가 높은 곳을 가게 되면 귀가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될 수도 있죠. 네, 이 모든 건 다 기압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압은 난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기류를 만났을 때는 더 심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뭔가를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껌을 씹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쉬지 않고 껌을 씹을 수 있을까요? 하품은요? 여러분이 하늘에 떠 있을 때 창가 자리에 앉았다면 창밖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눈이 바깥을 바라보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움직인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내의와 의견이 충돌하며 뇌에 상반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모순이 복통의 원인이 되죠. 만약 여러분이 움직임에 많이 민감하시다면 날개 쪽에 앉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쪽이 비행기의 다른 좌석들보다 안정적이거든요. 아니요, 날개 위 말고요. 거기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잖아요. 날개 쪽 좌석 말이에요. 안심이 좀 되나요? 만약 멀미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가 아프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여러분의 몸에 있는 가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기압이 범인입니다. 하늘 위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몸에 있는 가스는 팽창하면서 예상치 못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때의 가스를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참으면 더 아프고 배가 빵빵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방출하세요. 그러면 분위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가스가 찬다고 느끼는 건 분명 여러분만이 아니거든요. 대지에 있는 나무와 식물들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올라와서 의지할 만한 식물이라고는 없는 금속 원통에 갇히게 되면 우리 몸의 산소 수준은 조금 애매해지죠. 비행기들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하지만 지평선 위에 떠 있으면 우리의 혈액은 평소보다 산소를 덜 흡수하게 됩니다. 게다가 장시간 동안, 정확하게는 1년에 8,760시간 동안 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앉아 있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몸 안의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는 몸의 산소 수준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혈액순환과 산소 수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2~3시간마다 한 번씩 걸으시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식사는 어떨까요? 조금 있으면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승무원이 여러분께 물을 마시지 않겠냐고 권유하며 상기시켜주는 것이 짜증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젠 괜찮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건강한 환경은 대기 중에 약 50에서 60%의 수증기가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행기 선내에서는 대기 속 수증기가 10%까지도 내려가는데 이는 사막보다 더 건조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탈수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눈과 입술, 그리고 입이 마를 수 있죠. 두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비행을 할 텐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만큼 물을 선내에 저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이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네요. 1등석에 탑승하면 편안한 좌석과 고급 음료뿐 아니라 유명 셰프들이 구성하고 준비한 요리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하늘 위에 있을 때 여러분의 미각은 둔해지기도 합니다. 왜 음식이 전부 다 싱겁고 전혀 간이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비행기 내에서는 소금이 금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사실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요리들은 아마 완벽하게 조리되고 간이 되었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입맛이 평상시와 다를 뿐인 거죠. 이 사실은 연구원들이 2010년에 알아냈습니다. 하늘 위 공기의 건조함은 수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후각까지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 냄새를 맡는 것은 우리의 뇌가 음식의 맛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음식이 잘 조리되었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음식을 지상에서 만들지만 테스트는 하늘 위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그들은 정말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이 아무리 서비스 제공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처럼 말이죠. 수천 미터 상공으로 날아가는 작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처음 비행을 시작했던 날처럼 깨끗한 환경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균은 존재하며 세균과 접촉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즉 이런 이유로 공중보건학술지에서도 비행기를 타면 감기에 걸릴 위험이 100배나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변에 가신다면 선크림을 꼭 챙기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순히 비행기를 탈 때도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지도 몰라요. 하늘 위에서는 창문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 UVA 광선의 50%가 들어와 피부를 자외선에 노출시킵니다. 이런 고도에서 56분을 보내는 것은 20분을 선탠하는 것과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장시간 비행을 통해 수집된 정보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제시된 조건은 1년 내내 비행하는 것이었죠. 1년 내내 최악의 시차, 복통, 미각 상실, 산소 부족, 탈수 현상이 생긴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365일을 곱하면 백만장자가 제의한 기회에 대해 이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시겠죠?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미 자력으로 여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돈을 저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혹시 백만장자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흥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놀라셨나요? 아니면 걱정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아직 비행기를 타고 떠나진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가 넘는 멋진 영상이 있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